안녕하세요. 띵커벨의 워크시트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워크시트는 쉽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활동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출력용 활동지나 평가지를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보내서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활동한 것을 선생님께서 쉽게 리포트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띵커벨 워크시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띵커벨 사이트에 보시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띵커벨 워크시트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띵커벨 워크시트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워크시트를 우리 반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시트를 눌러주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워크시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띵커벨 퀴즈를 검색하시듯이 학년, 학기, 그리고 교과,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컨텐츠를 더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필터에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그 워크시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고 저희 아이스크림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아이스크림의 평가지를 이용해서 워크시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워크시트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셔서 클릭하신 뒤에 문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구나, 이걸 우리 반 학생들에게 보내야지 할 때는 우측에 보시면 과제라는 게 보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도 우리 반 학생들에게 과제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생들에게 과제 안내를 위해서 필요한 문구들을 여기서 옵션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고 우리 반 학생들에게 언제까지 과제를 할 수 있는지 그 기한, 제출 종료일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출하자마자 자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이 무엇인지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온, 오프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생성을 눌렀을 때 지금과 같이 인터넷 주소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밴드, 하이클래스 등으로 바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RL 복사를 눌러서 UR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의 이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다가 학생에게 주소를 공유해 주셔서 학생이 이 주소에 접속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소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선택한 문제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선생님께서 선택사항으로 안내사항이 있다면 이 문구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제출 종료일이 보이게 되고요. 띵커벨 다른 활동과는 다르게 이것은 약간 평가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번을 눌러주고 뚜루뚜루라고 입력하고 학생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골라주신 그 문항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모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공공기관인데 스마트폰의 특성상 아이들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띵커벨 워크시트에서는 학생들의 이 정답에 띄어쓰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대소문자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넣어주고요. 복수 정답이 있는 두 가지 고르시오 하는 문제도 이렇게 선택해서 학생들이 응답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택형,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다 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지 않은 문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고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정답의 여부에 관계없이 빠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 비밀번호는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이 주소로 학생이 다시 들어왔을 때 자신의 번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자신이 풀었던 문제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비밀번호 숫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출하시겠어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최종 제출이 나오고 바로 즉각적으로 전체 점수 중에 맞은 점수와 퍼센테이지로 학생들의 그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출이 되었다고 할 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로 돌아가면 그동안 자기가 쭉 냈었던 그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학생이 제출했었던 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제목을 눌러주면 학생들이 그 번호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번호 오름차순으로 시험지 제출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학생의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빙빙이 이름을 눌러주면 네, 빙빙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이 학생이 틀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위에다 올려주시면 실제 정답과 오답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 순으로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학생으로 눌러줄 때는 바로 다음 학생의 결과, 이 친구는 다 맞았네요. 또 다음 학생, 네, 다음 학생,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리포트가 다 나왔을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높은지 점수 순으로 또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학생들이 제출한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이 학생의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학생에게 다시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낸 그 시험지에서 어떤 게 틀렸는지 어떤 게 맞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학생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이 리포트에서 선생님이 확인하셔서 학생한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다시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 평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